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요. 탈북 어민 북송 논란으로 잡아봤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오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사실상 탈북민들이 살인범이었다, 이것이 거짓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의원님 네네.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우선 이번에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우선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지금 잘못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탈북어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문서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 극도로 저항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본다면은 상당히 이게 거짓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그게 곁들여서 사실 16명을 죽인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 그래서 16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자로 16명에 대한 그 살인이라는 의미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뭐 해군 관계자라든지 이런 정부 합동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진술에 의한 것만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탈북민, 또 그 바다를 통해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 제공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의 여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작은 배에 16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선실에 6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 두 번째는 2명이 16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뭐 북한에서 3명이라고 그래 됐는데, 당초 발표할 때 2명이 16명을 차례차례 죽이려면 그것도 보통 사람을 살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죽은 여러 가지 혈흔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살인의 증거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혈흔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혈흔 관련 검역 소독 관련 했던 분들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 아울러서 보통 살인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적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차원. 최근에 저희들한테 제공된 정보입니다만, 이거는 뭐 첩보입니다만은, 탈북민 중에 북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소통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제됐던 분들이 김책시에 있던 분들입니다. 김책시에 있던 분들이 16명이 살인이 됐다고 하면 벌써 그 일대 도시에는 엄청난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혀 조용하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 또 이런 것은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북한에 돌아가면 처형된다는 건 분명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내에 들어오신 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걸 국가에 대한 어떤 정식 절차, 재판 절차도 없이 90일간의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3일 만에 북송해서 했다는 거. 또 법무부에서 그런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북송시켰다는 거. 이것이 문제다. 결국 살인행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아직 뭐 명백하게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합동으로 한번 우리 조사해보고 확인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그 당사의 백드롭을 보면 오직 민생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민생은 해야죠. 오직 민생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직 정쟁, 오직 신색깔론 이런 것에 몰두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스스로 말씀 주셨듯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몇 가지 정황 증거를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국회에 보고된 추방 보고서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읽어봤습니다. 예. 이해운 당시의 정보위원장께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 국민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김무성 당시 전 대표께서 이런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근거를 추론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까 뭐 첩보 말씀도 주셨는데 한미연합정보자산인 SI 첩보들까지 포함하고 그들이 행한 진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귀순 의향서까지 전부 다 작성된 걸 쭉 다 검증을 한 이후에 이건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동의한 거거든요. 그분들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3년 만에 금방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에 반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심증과 또 일방적인 첩보만으로 이런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직 민생에 좀 몰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증과 추측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업적들을 지워나가는 그런 방편으로서 신색깔론, 안보 무능 혹은 안보 회의 이런 부분을 추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냐면요. 여론 정말 존중하시잖아요. 여론 존중하죠. KSOI라는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이틀 전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의 51% 이상이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다른 여론조사는 웃기는 또 얘기 하지 다르지만. 마라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60%가 넘는 부분들은 이런 국민의힘의 철진한 이념 공세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경제 잘 아시니까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이런 민생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이런 민생에 진력해도 부족한 국민의힘 혹은 정부 여당이 너무 철진한 이념적 색깔론에 구태적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국민적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께 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보고를 뒤집으려면 그 뒤집는 명백한 새로운 물증들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님 금방 말씀 주셨듯이 그런 새로운 증거와 물증은 없는 차원에서 그냥 막무가내식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첩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첩보가 아니라 카도라 통신의 유비통신 정도입니다. 탈북자들, 탈북민들의 말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저는 그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철진한 색깔론 혹은 안보몰이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 염증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직 민생이라는 그런 백드롭 정신에 부합해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이런 민생 정치에 진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호주머니 걱정하고 민생 걱정하고 유가 걱정하고 환율 걱정하고 금리 걱정하는 그래서 물가 때려잡는 사람 잡고 끝났습니까? 생사람 잡는 게 아니라 물가 잡는 그런 정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좀 드립니다. 예, 충고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도 민생이 제일 1번이죠. 민생 무조건 해야죠. 그러나 잘못 판단해서 살인의 형태까지 갔다면 이런 것도 규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꾸 그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종북몰이다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해운 김무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국정원이라든지 관계 보고서를 보니까 그 보고서를 읽으면 그대로 딱 믿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진술에 의한 것 외에는 전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전혀 구체적인 어떤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한 것. 진술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한미 첩보 자산 이야기 하는데 이 SI라는 첩보 자산이요. 미국의 첩보 자산이 아니고 한미 첩보 자산이니까 마치 한국과 미국의 첩보 자산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첩보 자산 중에 북한군 동향, 북한 내에서 무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쟤들이 사람을 죽였대, 몇 명을 죽였대 이런 걸 우리가 감청을 해서 감청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으니까요. 미국의 첩보 자산 관련되는 게 있으면 공개해도 좋고요. 공개해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판 이야기를 단순히 완전히 사실이냐 그걸 그대로 우리 국정원에서 또 해군 관계자 합동신문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관계 말씀 좋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서 최근에 여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북풍몰이다 약간의 비판적인 여기 있었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49% 그리고 40%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힘을 실어준 여론조사 양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이런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국정원이라든지 관련 건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쟁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그때 합동신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관계자, 또 이 국정원 관계자, 경찰 관계자 전부 다 입회해서 합동신문을 진행을 했어요. 두 사람을 신문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서 신문하는데 16명에 대한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다 나온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장의 아주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범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선장 두 가혹행위가- 사람이 잠깐 들어보세요. 예.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목숨줄이 걸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진술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말을 맞출 여유도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된 합동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깁니다. 좀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성준 의원님 하신 아니요, 비디오 저보다는 나중에 한번 월등히 깁니다. 보시고요. 예. 혈흔이 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충분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범행을 자행한 세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바닷물로 씻었다 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전부 다 아닙니다. 바닷물로 외서 씻었다 눈 했는데 제가 그 했던 1대1 사람들은- 토론들을 진행하고 있는 좀 예.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들을 애써 눈 감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관계 당국의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국정원의 자료도 보실 수 있는 거고 SI 첩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인 대한민국 정보 자산의 판단인 건지 연합 자산인 건지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조작이었다고 말씀을 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앞으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 카드라 통신의 얘기를 가지고 집권 여당의 혹은 원내대표 혹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의원께서 그렇게 국민들을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적 판단 속에서 이런 문제에 진력하지 말고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혀 기동민 그렇지 않은 의원님, 차원에서 더 이상 제도- 심증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건 심정만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기동민 의원님, 제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16명 죽인 사람들이, 살인한 사람들이 내 북한으로 가겠다 했겠습니까? 네. 북한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제가 얼마든지 반론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순을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강도로 도망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우리 해군의 특수단들이 들어가서 제압했었던 상황입니다. 귀순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죽어도 북한에서 죽겠다라고 결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북한에-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귀순 의향서 하나를 썼을 뿐인데 관계 당국에서 합동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정도 하시죠. 저도 얼마든 다 읽어보고 다 판단했어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 뭐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고 하지만 네, 네. 더 길게 가야 재미가 없고 해서 그냥 또 줄이겠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사안들을 왜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아니죠. 물증, 새로운 네. 상황이 없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답답하시네. 혼란스럽게 네, 답답하게 이슈-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행위면 그러지 살인행위에 마십시오.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팩트는 밝히자 이런 차원이죠. 네. 우리가 어떤 뭐 네, 전 정권을 어떤 정북몰이 뭘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데 문제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있기 느끼고 때문에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예산과 밝혀보자. 관련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두 분의 입장도 예, 이렇게 확연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넘겨서 다음 예.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네, 앞서 얘기 나눴던 탈북어민 북송과 더불어서 사적 채용 문제도 계속해서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논란이 지속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 공적 채용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태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시중에 뭐 랩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래서 그
업체가 대단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그런 패러디물들이 조롱 섞인 패러디물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하고 집권 여당이 말을 좀 잘 맞추고 입장들과 보조들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대표는 명백하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인지 감수성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엽관제나 별정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채용인 것이냐 아니면 아빠 찬스인 거냐. 대통령의 지인의 자제분들이 일정하게 선거에 기여한 건 인정하겠는데 선거에 그럼 합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거냐.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줄 알았고 공정과 상식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께서 스스럼 없이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 시켜줄 줄 알았더니 9급이었다. 9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많은 자리다. 강릉 촌놈이 서울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렇지만 그분은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분이에요. 이런 이중성들을 봤을 때 과연 공시족들을 비롯한 청년들 그리고 이 청년 세대를 두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상식선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적 채용이 아니다.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도 많이 그렇게 했다.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 혹은 딸들을 그 원칙과 입장 없이 채용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죠. 엽관제 혹은 별정직 이런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상식과 기본 그리고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옳은 태도인 겁니까? 그러면 사과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언론과 국민들께서 호되게 비판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겁니까? 그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이잖아요. 지금 사과는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뭐가 진심입니까? 자, 기동민 의원. 네. 혹시 청와대 근무한 적 네, 있습니까? 근무했습니다. 언제 근무했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주장을 하시죠.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년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말씀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근무 안 하셨죠? 예, 근무 안 했습니다.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일일 비서관으로도 채용도 했고 또 그게 사적 채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잠깐 있어 보세요. 난 말할 때는 사적 똑같아요. 잠깐 조금 있어 보세요. 자꾸 끼어드시길래 저도 잠깐 곧됐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도 행정관으로 채용됐고 또 그 친문 어느 인사의 추천으로 해경 인사에 감정하는 해경왕 행정관도 있었고 비서관 행정관 상당수가 그 시민단체 경실련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탁현민 씨는 시험치가 들어갔습니까? 청와대 인사라는 것은 어느 나라건 공시적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공시적은 공무원 시험 쳐서 국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건 평생 동안 공무원 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5년 동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채용 절차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공적 채용, 사적 채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적 채용은 그냥 혼자서 채용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동민 의원이 자기 비서관 쓸 때 자기가 그냥 해서 채용하는 건 그건 사적 채용이고 청와대 인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지향, 정치 철학 이런 걸 평소에 보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관계 체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면 그거는 공식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식 채용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고요. 역대 어느 청와대, 역대 어느 지금 대통령실 다 비슷한 형태의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9급, 7급 조금 채용한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는데 거의 같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반박하면 안 될까요? 너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강성규 수석이
엽관제라든지 사적 채용 이런 말을 한 자체는 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그 개념도 좀 다르다. 엽관제라는 것은 서양에서 어느 정당이 선거 승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왕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당이 승리하니까 민주당의 당직자, 보좌관 많은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절차가 채용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채용이 하나의 공식 채용, 공적 채용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잠깐만요. 더 지금 하실 채용한 말씀 있으세요? 지 2개월밖에 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경과는 두고 보고 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죠. 네. 저희들도 이런 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더 좋은 마지막처럼 말씀을 예. 주셔야 돼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저는 국민들께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런 공정과 원칙 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호되게 심판하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정부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있었던 일이다. 이거는 별정직 채용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인들이 특별한 과정과 절차 없이 발탁이 되어서 6급 공무원, 특별한 과정과 절차 없이 6급 공무원, 아니죠. 7급 공무원 혹은 9급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금방 말씀 주신 이런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예. 끼어들지 않기로 하세요.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오해가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박성중 의원님은 조금 다르시긴 하지만 그동안 권성동 의원께서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아니면 당국자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들인데 왜 우리면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식의 접근법은 사실관계도 잘못된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접근법으로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결정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속에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 문제점 역시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한 원칙과 상식의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자제분들이 발탁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교화시키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충정을 왜곡하실까라는 스탠스로 다가서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민주당에서 또 우리 기동민 의원이 패러다임을 그렇게 씌운다. 프레임을 그렇게 씌운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에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실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평소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대선에 관여했던 사람, 대통령실에 관여했던 사람, 인수위에 관여했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 보고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골라서 여러 가지 보안 점검 절차 거쳐서 채용 조건이 되면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우리 그 윤석열 새 정부 있는 그 대통령실 사람들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걸 마치 공시족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너희들은 공시족의 기회를 뺏은 사람들이야. 이래서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든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 대통령실에서 알고 근무하는 있다는 말씀을 네, 다시 잘 한번 알고 드리고 계시면 싶습니다.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들 역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민간인에게 비추인가증도 받지 않은 분들에게 공적인 시스템들을 무시하고 사연들을 앞세워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권력이 사유화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지나치면 과거 박근혜 정부 참 시절에 했던 답답하십니다.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미 채용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충원을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좀 참. 국민들한테 네.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 나는 똑같은 거예요. 기동훈 말씀을 의원한테 저는 좀 답답하다는 잘했으면 이야기입니다. 좋겠고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 싸울 일들이 아니다. 가르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아니죠. 말씀을 국민한테는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고칠 일 있으면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기동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그것도 드리고 옳은 싶을 말씀이면 뿐입니다. 야당의 네. 말씀도 좀 들으세요. 사적 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양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